얘들아, 너희도 왜 부자는 늘 그 사람들이어야만 하는지 궁금하지 않아? 그래서 내가 왜 그들만 부자가 되는가라는 책을 읽어봤거든. 진짜 깨달음이 미쳤다. 이 책에서 말하는 핵심은 단순해. 부자는 그냥 운이 좋은 게 아니래. 생각의 차이가 모든 걸 바꾼다는 거야. 게다가 돈을 다루는 방법, 투자, 행동 습관까지 완전 디테일하게 파헤쳐서 알려주는데 읽다 보면 아, 나도 할 수 있겠는데? 이런 느낌 팍 든다니까? 막연히 부자가 될 거라 상상만 하지 말고 이 책 한번 읽고 진짜 부의 마인드셋이 뭔지 배워보면 좋을 것 같아. 진짜 추천! 자, 그럼 책을 읽기 힘든 너에게 짧게나마 정리해줄게. 왜 부자들은 점점 더 부자가 되고 우리는 이렇게 힘들게 사는 걸까? 필립 바구스의 책 왜 그들만 부자가 되는가를 보면 그 이유가 적나라하게 드러나. 우리한테 익숙한 돈 관리법이 왜 틀렸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진짜 부자가 될 수 있는지 같이 이야기해보자. 부자들은 어떻게 돈을 벌까? 어릴 때부터 배운 게 있지.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 가고 좋은 회사 들어가서 돈 모으면 언젠가 부자가 될 거라고. 근데 현실은 달라. 월급은 물가 상승을 못 따라가고 저축은 가치가 점점 떨어지고 집값은 미친 듯이 올라서 내 집 마련은 점점 멀어지지. 그런데 부자들은 다르게 돈을 벌어. 대부분의 사람들은 월급을 받고 생활비를 쓰고 남는 돈을 적금에 넣지. 근데 부자들은 돈을 이렇게 굴리지 않아. 그들은 돈을 자산에 넣어. 부동산, 주식, 사업 같은 것들 말이야.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그 자산이 불어나지. 반면 우리는 저축을 하지만 물가 상승 때문에 돈의 가치는 계속 줄어들어. 같은 돈을 가지고 있어도 부자와 일반인의 차이가 점점 벌어지는 거지. 부자들은 월급이 아니라 자산을 사. 시간이 지나면 가치가 오를 것들에 투자하는 거야. 주식, 부동산, 사업, 심지어 미술품이나 귀금속까지. 특히 미국 주식 시장은 장기적으로 보면 항상 우상향이야. 워런 버핏이 이런 말을 했어. 주식 시장은 인내하는 사람에게 보상을 준다. 돈을 가만히 두는 게 아니라 일을 하게 만들어야 해. 왜 우리는 가난한가? 첫 번째, 잘못된 돈 관리 습관 때문이야. 많은 사람들이 돈을 벌면 소비부터 해. 최신 스마트폰, 명품, 비싼 차 이런 것들은 자산이 아니라 빚이야. 먹는 거, 쓰는 거, 입는 거 제발 참고 인내심을 갖고 몇 년만 버텨봐. 이것도 10대? 20대에서 60대까지 모두 해당돼. 그렇게까지 하기 싫다고. 그럼 그냥 가난하게 있어. 본인이 가난해지는지도 모르게 말이야. 두 번째, 투자에 대한 두려움. 주식은 위험해라는 생각 때문에 아예 시도도 안 해.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제대로 된 자산에 투자하는 게 저축보다 훨씬 안전하고 효과적이야. 하지만 어른들에게 학습된 게 하나 있지. 주식은 위험해라고 말이지. 그 말은 누가 하는 줄 알아? 누구한테 들었는지 생각해봐. 그 사람이 가난한지 부자인지 말이야. 세 번째, 레버리지를 활용하지 않아서야. 부자들은 대출을 이용해서 더 큰 자산을 만들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빚을 무조건 나쁜 거라고 생각해. 하지만 좋은 빚과 나쁜 빚을 구분할 줄 알면 자산을 더 빠르게 늘릴 수 있어. 절대 하면 안 되는 것들. 자, 이제 우리가 흔히 하는 실수들을 살펴보자. 이거 안 고치면 돈 모으는 게 불가능해. 하나, 적금. 은행에 돈 넣어두면 안전할 것 같지? 근데 금리는 물가 상승률보다 낮아. 즉, 돈을 넣어놔도 가치는 계속 줄어든다는 거야. 부자들은 현금을 오래 들고 있지 않아. 대신 미국 주식이나 ETF에 투자해서 돈이 자연스럽게 불어나게 하지. 둘, 전세. 전세로 돈 아낀다고 생각하는데 결국 전세금도 계속 오르고 그 돈으로 집주인은 또 다른 부동산을 사. 차라리 대출을 활용해서 내 자산을 만드는 게 나아. 실제로 부자들은 대출을 두려워하지 않아. 빚을 좋은 방향으로 활용하는 거지. 셋, 보험. 보험은 필요한 것만 들어. 특히 종신보험이나 변액보험 같은 건 불필요한 경우가 많아. 차라리 그 돈을 미국 S&P 500 같은 우량 ETF에 넣어두면 장기적으로 훨씬 더 큰 수익을 낼 수 있어.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 이제 현실적인 해결책을 이야기해볼게. 하나, 자산을 사라. 돈을 모으는 게 아니라 자산을 사야 해. 미국 주식시장은 1세기 넘게 꾸준히 성장해왔고 특히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테슬라 같은 기업들은 꾸준히 이익을 내고 있어. 장기적으로 보면 개별 주식보다는 S&P 500 ETF 같은 지수 추종 상품이 안정적이야. 워런 버핏도 초보자는 개별 종목보다 S&P 500을 사라고 했어. 둘, 레버리지를 활용하라. 부자들은 무조건 자기 돈만 쓰지 않아. 대출을 받아 자산을 사고 그 자산이 오르면 이익을 챙기지. 다만 빚으로 소비를 하면 절대 안 돼. 빚을 투자에 활용할 줄 알아야 해. 대출을 해. 제발.
돈을 빌려. 아직도 대출은 위험하고 레버리지는 안 되는 거야 라는 생각을 버리란 말이야. 물론 오바 떨면 안 되겠지. 하지만 스스로 적정 수준 또는 압박받을 수 있게 행동할 수 있을 거야. 레버리지는 돈에만 있는 것이 아니야. 사람을 부리는 것도 해당되고 시간을 사용하는 것도 해당이 돼. 셋, 자동 수익 시스템을 만들어라. 일에서 버는 돈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부자들은 배당주나 임대 수익처럼 자동으로 돈이 들어오는 구조를 만들어. 예를 들어 미국 배당주에 투자하면 아무것도 안 해도 분기마다 배당금이 들어와. 이렇게 시스템을 구축하면 경제적 자유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어. 현실적으로 뼈 좀 때려볼게. 너가 지금 가난한 이유는 부모님이 가난하기 때문이야. 환경의 영향이지. 그리고 너의 자녀가 가난한 이유는 너가 가난하기 때문이야. 이 역시 환경이 포함되어 있지. 그래서 사람들이 인간관계를 맺을 때 가치관이 맞는 사람들과 대화하고 서로 도움이 되는 사람들끼리 어울리는, 즉 끼리끼리 논다라는 말이 여기에 포함돼. 본인이 거기에 포함된다면 우리는 그 울타리에서 일단 벗어나야 해. 쓰레기 가치인 현금을 절대, 망하지 않고 절대 우상향하는 자산으로 바꿔야 해. 전세도 현금과 같으니 쓰레기에 해당되겠지. 보험, 적금, 자동차 할부는 오히려 까가먹는 최악의 상품이지. 자산을 바꿔놓으라니깐 그 자산이 없어지는 게 아니야. 돈을 다른 물건으로 바꿔놓으라는 거야. 돈이 사라지는 게 아니야. 어른들은 아이들에게 많이 실패해보라고 하지. 그 실패가 반복되면 성공이 된다는 것을 아니깐 조언을 해줄 수 있는 거야. 이건 그 나이에만 해당되지 않아. 100세까지 해당되지. 하지만 대개 30대 초반이 넘어가면 모두 실패를 하려고 하지 않아. 아니, 실패를 하기 싫어서 도전을 하지 않지. 지금 너가 그래. 모든 게 걱정투성이이고 비관적이고 비난적이며 하기 싫어서 결과값을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합리화한 다음에 남을 헐뜯지. 헐뜯지 않는다고? 주식으로 예를 들어볼까? 너가 매수하면 무조건 올라야 하니? 남이 매수하면 무조건 떨어져야 하니? 너는 부자가 되어야 하고 남은 부자가 되면 안 되니? 그게 아니면 너는 부자가 되려고 정말 간절히 원하니? 로또나 사고, 아파트 청약 로또에만 기대하고 어떤 주식이 오를까? 한탕주의에 빠지면서 기본기 없이 철탑을 올리려고 하고 있잖아. 아이들에게 로또 사면 부자 되고 아파트 청약에만 집중하면 부자 될 수 있어. 기업만 잘 고르면 부자가 될 수 있어. 라고 가르치고 싶은 거니? 그게 아니면 왜 그렇게 지금 행동하며 살아가고 있니? 다시 생각을 새롭게 해. 흰 도화지로 만들어봐. 나이가 많아도 말이야. 고정관념을 버리라고 평범하게 사는 게 행복한 게 아니야. 그건 가난한 사람들이 만들어낸 합리화라고. 아직도 모르겠니? 부자들은 너가 노동을 해줘야 해. 모두가 부자면 소는 누가 키우고 쓰레기는 누가 치우고 밥은 누가 차려주니? 부자는 너가 가난하길 바래. 돈을 원하면 돈을 주고 세금으로 걷거나 물가를 올려버리지. 그럼 넌 계좌잔고는 늘어있지만 항상 제자리일 거야. 유일하게 부자가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너에게 말한다. 누군가 조롱하고 비난하고 비판을 해도 너가 꾸준히 적립식으로 또는 일시금으로 현금을 자산으로 변경하면 지난 과거의 나에게 고마워할 거야. 이 실험은 아이들에게 마시멜로를 하나 주고 이걸 바로 먹어도 되지만 15분 동안 안 먹고 기다리면 하나 더 줄게라고 했어. 결과는 어떤 애들은 바로 먹었고 어떤 애들은 참고 기다렸지. 이게 왜 중요하냐면 몇 년 후 이 아이들을 추적 조사해보니까 참았던 애들이 공부도 더 잘하고 사회적으로도 더 성공할 확률이 높았던 거야. 즉 지금의 작은 즐거움을 포기하고 더 큰 보상을 기다릴 수 있는 사람이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지. 이걸 돈에 적용하면 지금 당장 비싼 옷, 명품, 최신폰을 사는 게 아니라 그 돈을 투자하고 불려서 나중에 더 큰 경제적 자유를 얻는 것. 결국 부자가 되고 싶다면 마시멜로를 참는 연습부터 해야 한다는 것. 다이어트를 해야 한다는 사람들은 매일 입에 달고 살지. 너가 그래 부자가 되고 싶다고 생각하고 말만 하는 사람이지. 그 사람이랑 뭐가 다르겠니? 그냥 간절하지 않는 거야. 누군가 나에게 10억을 주기를 바랄 뿐이지. 돈 버는 방법을 갈구해야 하는데 그저 돈만 바라는 경주마와 같지. 주위를 둘러봐. 너에게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아. 인생 한 번 살면서 하고 싶은 거 한 번쯤 해보고 좋은 거, 좋은 차, 좋은 곳, 자유시간을 경험해보고 싶지 않니? 지금 너에게 필요한 건 당근이 아니야. 채찍뿐이야. 버텨. 그리고 닥쳐. 반박하지 마. 닥치고 기다리고 닥치고 버텨. 넌 할 수 있어. 부자가 되고 싶으면 그냥 앉아만 있지 말고 행동을 해야 돼. 아무리 좋은 책을 읽고 똑똑한 조언을 들어도 결국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 이 책이 알려주는 건 부자들이 생각하고 행동하는 방식 그대로 따라하라는 거야.
너도 똑같이 할 수 있어. 작은 돈이라도 자산에 투자하고 소비를 줄이고 미래를 보는 시야를 키워. 처음엔 어려울 거야. 실패할 수도 있어.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꾸준함이야. 부자가 되는 건 마법처럼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거든. 이 책을 통해 한 발짝씩 나아가 보자. 그러다 보면 너도 어느 순간 삶이 달라져 있을 거야. 할 수 있잖아. 너도 충분히 가능해. 그럼 종이와 펜을 들고 생각들을 정리해보자. 결국 중요한 건 우리가 돈을 바라보는 방식이야. 부자들은 돈을 소비하지 않고 불릴 생각을 해. 주식, 부동산, 사업을 통해 돈이 돈을 벌도록 만드는 거지. 반면 우리는 적금 넣고 월급만 바라보고 집값만 쳐다보면서 점점 가난해지고 있어. 어느 시기에, 어디서, 어떤 환경에서, 누구의 자녀로 태어나는 것도 사실 중요해. 하지만 지금 이걸 듣고 있다면 바꾸려고 하는 사람들이겠지. 자수성가라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야. 흑백의 운이라고 표현하는데 똑똑한 사람이 그 운까지 맞아버리면 더 좋겠지만 대부분은 그렇지 않아. 성공한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지 운이 좋았어요 라고 노력을 기본 바탕이야. 그 다음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해봐야 해. 토끼가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까지 한다면 거북이는 열심히 해도 안 되는 세상이 돼버리는 거지. 일단 우리는 거북이 입장으로서 걷지 않아도 구르는 방법, 달리는 방법, 누군가의 도움으로 나는 방법 등등 여러 가지 방법들을 도안해내고 활용하는 것이 중요해. 그 전에 기본이 되어야 운도 따라올 수 있겠지. 기회는 모두에게 전달되기 때문이야. 이제 선택은 너한테 달렸어. 계속 똑같이 살 거야? 아니면 진짜 부자가 되는 길을 갈 거야? 난 이제 너에게 신경 쓸 시간이 아까워. 선택은 너가 해.